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건 들어봤지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요. 광범위하게 얘기하라.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리로 하세요, 요리로. 그러니까 요리를 도와주다가 그런 거죠. 요리를. 아이, 광범위하다. 요리! 광범위 요리!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요리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엄마가 샌드위치 만드는 것을 도우려고 한 브랜든이 엄마가 잠시 접시를 가지러 간 사이 평소 엄마가 샌드위치 자르는 것을 본 브랜든은 혼자 빵을 자르려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또한 평소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아이가 엄마 대신 직접 스파게티면을 삶아보려고 하다가 뜨거운 연기에 놀라 당황하면서 끓는 물을 쏟아 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를 위한 요리 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게 되면 오감을 자극할 수 있고 창의력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호기심이 충족되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든 걸 먹으니까 밥도 더 잘 먹고 편식도 고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그 생활에까지 확대돼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린이 요리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책들이 다양해 쉽게 요리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키나 떡처럼 단순히 손으로 빚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부엌칼을 사용하기도 하며 불에 굽거나 볶는 등 일반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본 어린이가 혼자서도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저랬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잘 가르쳐주니까. 어른의 도움 없이 요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때 어린이가 위험한 조리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4살을 전후해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은 모방 심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충동으로 어른들의 행동을 배워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들이 엄마의 화장품으로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꼭 하더라고. 어린 친구들. 남자아이들이 아빠의 양복을 입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 등이 바로 어린이들의 모방 심리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 이런 모방 심리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어린이들은 엄마가 쓰는 것과 똑같은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싶어하며 똑같은 과정으로 요리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다양한 조리 과정들 중 무엇을 가장 흥미있어할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야, 저 엄마들 좀 봐주셔야겠어요. 오늘의 요리는 다양한 조리 과정이 필요한 김밥 만들기.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실제 부엌칼과 동일한 모양의 모형칼을 제작했는데요. 모형칼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날이 없이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칼 대신 모형칼을 조리대에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관찰 카메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살부터 6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각각 엄마와 자유롭게 김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모두 요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작진이 바꾸어 두었던 모형 부엌칼을 집는 아이. 사전에 이미 안전한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도록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아무렇지 않게 부엌칼을 집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집게 되는 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살에 관심이 가는군요. 써는 거랑요, 볶는 거요. 자르는 거요. 자르는 거. 어머. 방금 볶는 거요. 실험 결과 아이들은 써는 것과 볶는 과정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고 6명의 아이들 중 4명이 실제 부엌칼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리 과정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입니다. 색종이를 가지고 자르고 하는 것처럼 음식을 썬다는 것은 특히 더 신나지요. 자기가 자르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고 특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신나는 행동입니다. 또 볶는 행동 같은 것은 불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한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이고요. 볶는 소리를 통해서 청각 자극에 어떤 큰 그런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 청각적 이런 큰 자극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직접 칼이나 불을 이용해 요리를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4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요리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관심 정도를 확인해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요리 과정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TV를 다본 후 아이들은 똑같이 요리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맨이 묵을 가로 세로 2cm 정도 자르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똑같이 썰어보도록 했는데 자, 과연 아이들은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공격적이야. 와. 자르는 것보다는 휘두르는 수준에 가까운 남자 어린이의 칼질. 반듯했던 묵이 거의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 여자 어린이는 제법 신중한 모습. 하지만 크기나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되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랑. 그렇다면 불과 기름을 사용하는 볶기는 어떨까요? 위험하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름 대신 색소를 이용해 가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감자를 볶을까요? 시작하자마자 감자를 마구 휘젓기 시작하는 아이들. 곧 아이들이 입은 흰색 옷에 붉은 색소가 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험 종입니다. 색소가 여기저기 튀어 순식간에 테이블과 바닥까지 엉망이 된 것은 물론 실험맨의 옷은 색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아이들의 옷에는 색소가 많이 튄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색소가 아니라 실제로 뜨거운 기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방화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실험맨이 6살 정도 어린이 사이즈의 모형판을 가스레인지 앞에 놓고 아이들이 했던 행동대로 감자를 볶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실제로 불을 붙이고 기름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던지듯 넣자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기름. 금방 어린이 모형판에도 뜨거운 기름이 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튀죠. 자, 보이십니까? 끓는 기름과 감자의 수분이 만나 공중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했던 것과 같이 감자를 휘젓기 시작하죠.